캠프가 사실은 꾸려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7일 차죠. 7일 차? 네, 20일 날 발표하시고 사실 캠프가 막 빌려서 이제 한 거는 지금 뭐 한 5일 임대하고 이렇게 본인도 그렇게 출마할 생각이 없으셨다가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이러다 다 죽는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겠다 결심하고 발표한 게 20일. 딱 진짜 지난 금요일이네요. 오늘 금요일인데 그리고 사무실 구한 게 이제 월요일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보 본인 자체가 이제 도전하겠다라고 결심한 게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캠프도 이제 얼마 안 됐다는 건데 어떠셨을까요? 그 캠프에 합류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웠습니다. 쉬웠어요? 원희룡이면 한다. 진지하게 질문해서 너무 다 쉽게 돼서 죄송하긴 한데 근데 네. 원희룡 그 말씀대로 워낙 그동안에 오랫동안 당에서 해오시고 또 제 주니어 때서부터 쭉 봐오셨 저도 봐주고 저도 봤기 때문에 이분이 또 하신다 그러면 사실 다른 캠프도 친한 분들 많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미 또 막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도 그분 연결해서 했는데 저는 원장관님 또 원 후보님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또 특별하게 뭐 크게 토를 안 달아요. 믿어요. 믿어요. 네. 신뢰로. 맞아요. 그리고 뭐 웬만하면 제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지 하는데 왜 안 하지 그런 얘기가 있을 때는 굳이 한 번은 안 해요. 왜냐 그게 또 제대로 된 게 많이 있고 물론 뭐 완벽한 사람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쉽게 또 정확하게 기억이 지난 금요일 날 2시 50분인가 전화 와갖고 3시 반에 보자 그래서 근처에 마침 있었던지라 여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나도 그렇게 됐어 하면서 너무하자라는 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부른 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네. 그냥 뭐 아무튼 좋은 게 좋다 이렇게 같이 하게 되신 거군요. 네. 저는 비슷하네요. 저도 20날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여의도에 있었었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저녁 8시에 어디서 보자 이러더라고요. 갔어요. 네. 갔더니 그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보자마자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두 손으로 꽉 잡아서 그 악력이 아직도 느껴져 손에서 꽉 잡으면서 준우야 우리가 분열을 막아야 돼. 같이 분열을 막자. 이 메시지에 제가 마음이 쿵한 거예요. 분열. 그러니까 우리 당 내에서 싸움이 있는데 이게 분열이라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뭔가 당 안에서 서로 잘해보자 해가지고 의견 충돌, 뭐 의견은 약간 다르다는 거 이 정도 있었지. 이거를 딱 분열로 이제 딱 단어를 써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지 지금 우리가 분열의 상황이지 이 분열을 막아야겠다. 네. 당이 없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 정부인데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쿵 해가지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10분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10분 정도 얘기하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꽉 잡고 그렇게 헤어지면서 대변인으로 좀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 저녁에 저도 확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저는 뭐 6일 차예요. 듣고 보니 난 너무 쉽게 넘어간 것 같아. 전화 한 통에 그냥 그래요? 만났어야지. 만나서 사인한테 해야 되는데. 만났는데 전화 한 통에 너무 쉽게 넘어갔다.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단어가 분열. 네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후보를 만나신 건데 후보가 대통령을 이제 뭐 접견하고 왔던 게 전날이었을까요?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수요일일 겁니다. 수요일이죠. 예. 어쩌면 이 단어가 그 용산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냥 추측도 드는데. 용산에서부터 나온 단어까지라고 보기 어렵고요. 근데 사실 이미 언론에서는 갈등설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단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윤한 갈등. 윤한 갈등설이라는 게 늘 신문에 카피로 도배가 됐다시피 했었고요. 네. 심지어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저러다가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진단한 적도 있었어요. 라는 뭐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의 워딩이 기사화가 된 적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일파만파됐던 이제 그런 역사가 있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용산에서 만든 어떤 그 단어라기보다는 이제 흩어져 있던 그런 여론이라든가 또는 당원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공감대를 얻어서 분열이라는 단어가 아마 좀 이제 결집돼서 쓰인 것 같고 이걸 어느 쪽에서 뭐 우리 이렇게 앞으로 이제 단어를 쓰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두 분이 이렇게 아무튼 합류하셨고 일주일 됐는데 이 원희룡 캠프는 몇 명이나 있어요? 비밀. 비밀이에요? 나 순간 말할 뻔했어. 근데 우리 공보단 자체는 뭐 5명밖에 안 되고요. 네. 그분들이 지금 다 진짜 이 중앙지서부터 방송, 라디오, TV 또 인터넷까지 다 체크하고 있는지라
좀 답이 늦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자 여러분들 네, 들어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런 제가 취재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한동훈 캠프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준석 모델이다. 김기현 모델이 아니라 이준석 모델로 적은 숫자로 한 3명, 4명 됐고 뭐 많은 일을 하겠다. 그리고 이 원희룡 캠프에서도 우리는 그 효율적으로 적은 사람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원희룡 캠프에서는 이준석 모델이라는 말은 절대 안 쓰더라고요. 근데 좀 되게 말과 행동이 좀 다르다는 표현들이 많이 듣고들 있는데 네. 그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준석 모델이라면 사무실을 두지 않고 대량 문자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산무 정책인데 네. 사무실은 김기현 캠프 사무실을 얻었잖아요. 예. 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친한 애들이 뭐라고 대삼필지. 그 사무실 좋아요. 네, 가봤거든요. 사무실 그 좋습니다. 알아요. 거기 그 김기현 캠프 할 때 이제 네, 맞아요. 네. 예. 그죠. 근데 지금 제가 그 캠프를 한번 구경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캠프 원희룡 캠프 와 있잖아요. 네. 이런 말이 좀 그렇게 우리 캠프 우리 입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너무 하는데 조금해.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 캠프는 너무 좀 소박하고 약간 창고 비슷해요. 그렇지, 창고. 네, 왜냐 정말로 불과 6일 전 네. 뭐 이제 나가자 결정이 돼가지고 급하게 사무실 구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한 쪽에서는 좀 고르기도 하고 조건 따지게 됐는데 네. 우리는 남아 있는 사무실을 급하게 한 달짜리 구하다 보니까 잘 안 줘요 건물주들이. 안 쓰는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거기는. 구한 게 다행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또 상징적인 게 국민의힘 당사 바로 앞이라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는 좋더라고요. 당심이자 우리가 바로 기구 맞은편이 당사니까. 예. 설명하기도 좋고 또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창밖에 내다보면 당사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다니나. 그래 절로 들어간다 우리가. 그렇지 우리 절로 곧 가는구나. 우리 사무실 저기 있단 말이지 이러면서 예. 해석이 좋다. 날마다 회의를 하시는 거죠. 날마다 아침마다 회의하죠. 네. 예. 오늘 이 시간도 또 아무튼 그 회의의 연장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 채널로 들어와 계실 거예요. 노컷 채널 유튜브 그리고 또 하나 CBS 2시 라이브 채널로 들어와 계실 겁니다. 노컷 채널로 들어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CBS 2시 라이브라는 채널 개설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이 채널로. 그래서 지금은 두 채널로 다 송출을 하고 있는데 요 CBS 2시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또 구독 같이 해주셔서 들어오시면 함께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채팅하면서 실시간으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이 채널도 같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꼭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저희 불러주셔서 그거 까먹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뭔가 CBS가 촉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원희룡 캠프 이제 지질 예측기를 하고요. 이후에 뭐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여러 캠프들 같이 다른 분들 모셔서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기는 캠프를 먼저 부른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네. 그 순서대로 결과도 나오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결과 한번 지켜보죠.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나 본데 다들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런 댓글 벌써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인성도 좋습니다. 인상도 좋고요. 저는 약간 묻어가는 분위기인데 감사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갤럽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보고 갈게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 지지율까지 같이 조사가 됐더라고요. 두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국민의힘 지지자 기준, 그 두 번째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 기준 이 두 가지로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부터 볼까요?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죠. 네, 첫 번째 국민의힘 지지자 라고 응답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한동훈 후보 55%,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 이렇게 나왔고요.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째 그래프 보여주세요. 네, 요거는 한동훈 38, 원희룡 나경원 15, 윤상현 4%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8대2예요. 당원 8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20%. 그러니까 여기 국민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이 여론조사랑은. 그래서 굳이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하자면 앞에 보였던 첫 번째, 앞에 보여드렸던 국민의힘 지지자 기준, 요게 아마도 당심을 표현하기 위해 정리를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무당층 포함한 거는 민심, 그 국민 여론조사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 그린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 여론조사 보고 되게 잘됐다. 야 드디어 이제 어대안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존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 이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모집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7월 5일날 안심번호가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뭐 이 결과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불리한 쪽에서 하는 얘기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팩트는 팩트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는 사실 저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80%에는 사실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시. 무슨 얘기냐면 80%라는 게 그 지금 책임 당원이 한 83만 명 정도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80%에는 책임 당원에 83만 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대의원 10,000명 네. 그리고 일반 당원 4만 명. 여론조사에서 얘기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흔히 자기가 난 국민의힘 지지자 하는 이 사람들이 4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돈을 뭐 1,000원 이상 내는 책임 당원이 나머지 8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려면은 책임 당원이 누구냐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도 지금 자료를 안심번호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서 그 결과는 알 수는 없으나 다행히 두 번째 거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 이 전당대 방식에 가장 유사한 건 이렇게 합산한 걸 보니 38%라는 것은 뭔가 이 과반이라는 어떤 뭐 어대안이라는 한 달 전만 해도 막 그냥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결과가 이제는 30대로 내려왔구나.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 외에도 또 보면 오히려 그 1,000원까지 낸다는 건 굉장히 고관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가입돼 있는 소위 말하는 뭐 그게 타당도나 신뢰도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뭐 8만 명, 10만 명씩 이렇게 투표를 하고 있는 그 보수 유튜버들이 한 서너 군데 지금 있어요. 네. 사이트들. 그런데 보면은 거의 뭐 50%, 60% 이런 식으로 어느 후보에 대한 지지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과학적이지 못한 조사라면 그 두 개를 한번 놓고 보고 이 경향성을 놓고 봤을 때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판은 굉장히 재밌어졌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되게 중요한 변수 혹은 쟁점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50을 넘냐 마냐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봤을 때는 50 넘네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단장님 말씀으로는 정확하지 저건 않다. 4만 명. 그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는 일반인들 그이 이제 55%라는 건데 네. 그거는 책임 당원이 아니라 그 4만 명 들어가는 그 80%에서 약 4만 명 정도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뭐 약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 굳이 그러니까 보려면 말이 길어지면 지금 이렇게 제가- 보려면 그냥 핵심 그 당원들이 많이 있는 어떤 그 보수 진영의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오는 여론도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자.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론조사하면 10,000명을 정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당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은 20명에서 30명 정도 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표할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갤럽에서 10,000명을 조사했다. 그 중에서 유의미한 당원은 20명에서 30명 사이다. 근데 전당대회에서 80%가 당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갤럽이 저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이게 과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뒤에 부수적으로 설명을 달아놔요. 그래서 약간 저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면서도 뒤에 가면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기사 제목만 보거나 결과만 딱 보면은 저게 굉장히 무슨 당원들이 저렇게 이제 지지하는 것을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굉장히 차이가 엄청 크다 생각보다 10,000명 중에 20-30명밖에 당원이 조사 안 됐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실제 어떤 표심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말고 실제로 이제 우리 선거하다 보면은 사람들 만나고 또 조직 전당대 같은 경우는 일반 민심도 민심이지만 당원들과 또 조직에서 만나는 그런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뭐랄까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너무 정량적인 것 갖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정량적인 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는 정성적인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 당원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TK 쪽의 민심을 본다면 TK, PK 지금 거기에서 뭐 한 명 한 명을 물어볼 수는 없지만 단체장들을 통해서 단체장들이 결정할 때 나 혼자 소신으로만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홍준표 시장 주변에서 시장님 내지는 도지사님 내지는 지사님 이렇게 안 만나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그런 것도 야, 내 안 만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하니까 본인이 하는 거 그런 것도 정성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저기 정석 플러스 또 다시 정량으로 좀 말씀을 쉽게 드리면은요. 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경북 상주에는요 책임 당원이 12,000명이에요. 상주에만. 네. 아, 자, 당원. 당원만? 당원이 책임자이다. 당원 예. 전체 인구가 한 4만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주만 엄청나요. 그래요. 상주가. 그러니까 그래서 TK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전체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는데 국민의힘 당원이 12,000명인 거예요. 네. 그런 곳이 이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A 구라고 칩시다. 네. 제가 들은 이제 구는 저는 알지만 방송상 얘기를 하면 A 구 같은 경우는요 당원이 2,0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당원 그 투표 여론조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000명 모인 곳과 2,000명 모이는 구 각각 한 명의 국회의원 한 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지만 당원의 수가 이렇게 대단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6배 차이 나는데 그 당원들의 표심이나 집중력 그다음에 여기는 느슨한 서울에 있는 구는 느슨한 조직이고 영남에 있는 이 당원 조직은 되게 단단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보여준 힘을 보면 과연 어디가 우리 당의 민심을 보여주는 표밭일까라 생각하면은 이제 영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 뭐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또 캐릭터가 워낙 강하시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다 한동훈 위원장을 안 만나겠다, 안 만난다, 일단은 안 만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 아마 이제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밑에는 이 지역적인 당원들이 그렇죠. 여론이 연관이 돼 있다. 단체장들이 혼자 결정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비서실장부터 해서 핵심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한 결과의 반영인 거지. 그게 그냥 혼자서 그 일정을 그 중요한 일정을 그렇게 결정하지는 당연히 않는다라는 그런 정상. 근데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국회 보좌진 혹은 당직자 생활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어떤 실무적인 디테일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쭙는데 이런 당 대표 후보가 저기 광역단체장을 만나자고 했을 때 나 못 만난다 하는 경우가 원래 왕왕 있나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런 게 제 없어요. 기억에는 없어요. 그게 못 만나면 그게 거의 없다, 거의 100% 없다고 하는 게 오늘 정말 중요한 일에서 못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한 달이라든지 일주일이 넘게 다음 주 월요일 내지는 미안하지만 너네 가능한 일정 2개만 좀 줘봐. 내가 맞출게 해서 비서실장끼리 조율을 하죠. 그리고 이 만나자고 할 때 연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락을 누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미 언론에 났으니까 제가 좀 부연 설명하면은 네. 후보자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사정 때문에 제가 가서 한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도 사실 볼 수 있을까 말까 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서지 않고 상대방과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로 멀어진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밑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다시 단체장의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모 의원님이 배모 의원님의 실에 있는 직원이 네. 홍모 시장 밑에 있는 직원과 네. 전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후보가 가려고 하는데 시간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 홍 시장이 되게 좀 화가 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후보들 그 당사자들이 이렇게 다이다이 다이다이하죠. 아니 그 맞다 했다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다해대라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요. 원래 실무자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는 맞다 했답니다. 맞다 했다 해도 왜냐면 제가 본인이 지금 그 간절하고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면 본인 나서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실무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번 상황은 당사자가 직접 했어야 된다. 실무자들 한 거는 아주 평온한 상태. 다 해피한 상태. 실무자들도 하고 대개는 본인도 하죠. 뭐 네. 형님 뭐 나 갈 겁니다. 우리 실무자 누가 전화할 겁니다. 이게 순서죠. 이게 또 약간 일관성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왜 윤통한테도 자기가 전당대회 나간다고 전화를 했다 그랬잖아요. 뭐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전화했는데 그것도 바로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비서실장한테 나갑니다라고 윤통한테 전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정진석 실장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 실장님이 그래도 이건 자기가 좀 맞겠다라고 네. 해서 그 얘기 듣고 이제 윤통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한 후보층 얘기를 본인- 하지 말죠. 친한 자기들 한 많지 얘기했나 않아? 방금 한 후보. 맞네. 약간 성도 한 씨니까. 우리 얘기 그러더니. 중심으로. 특정 후보. 특정 후보가 그래서 직접 나서지 않는 게 본인 어떤 본인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직접 나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경쟁 캠프에서 보고 있다.
말이 좀 네, 우리 그런가? 웬만하면 원팀이라서 딴 후보 이거 하여튼 우리 쪽 얘기를 네. 좀 많이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쪽 얘기를 좀 한다면 네. 제가 아까 우리 갤럽 여론조사 중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지점 중에 하나가 지역별로 그러면 어떻게 달랐을까를 봤는데 이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제일 퍼센티지가 높았던 곳이 대구 경북 한 19% 지지가 있었거든요. 뭐 여론이긴 하지만 여기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33%로 되게 높아요. 과반은 안 나오는 거죠. 과반은 안 나오죠. 네. 이 지지율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건 저는 너무 지금 저도 그건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또 쉽게 생각한다는 게 네.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한 대세론 이런 것들에 이제 균열이 갔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실제 그걸 뒷받침한 오늘 갤럽 조사도 뭐 첫 번째는 55%라고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지만 네. 어쨌든 종합적인 여론조사로 볼 땐 38%, 19% 이렇게 나왔다는 게 이미 결선까지 간다라는 건 정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2, 3위 간의 이제 연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 네. 보통은 2, 3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쪽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변화가 생겨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짧게 노래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분다. 원희룡 바람이 분다. 그 유승희 의원 했던 거 아니야 그거? 저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죠. 이게 상상도 죄송합니다. 못했네, 노래를 할 시청자 줄은.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역시 됩니다. 대변인이 잘 다르네요. 주세요. 제가 좀 더 연습하겠습니다. 근데 바람은 분명히 그 네. 동남풍이라고 했는데 대구 경북에서 어떤 네. PK에서 불고 네. 그리고 그게 수도권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거기에 스킨십 좋은 인요한 최고위원이랄까 혁신위원장이나 이런 분들께서 또 이제 많이 또 호남 쪽까지 가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전당대회 많이 겪어봤는데 뭐 처음에 뭐 어떤 후보도 얘기할 수가 조심하지만 네. 처음에 선두했다가 다 바뀌었어요. 직전 전당대회도 그랬고 맞아요. 네. 이준석 때도 그러네요. 그랬고 네. 처음 후보가 1등했던 후보가 결 끝에까지 1등했던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황교안 이후에 없네요. 네, 뭐 그 뒤로 보면 네. 김기현 때도 누가 1등했는지 아시겠지만 네. 하여튼 다 바뀌었어요. 그 말씀 중에 2, 3위 간 연합이 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캠프 내부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경원 후보와 선제적인 어떤 단일화 고민 아니면 결선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단일화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좀 어떤 전략들을 갖고 고민하실지가 궁금해요. 저희는 지금 상대 후보가 있는 거고요. 상대 후보가 또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감히 뭐 그분의 어떤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독촉하거나 뭐 빨리 같이 가자 뭐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거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각자 이제 본인이 소신을 갖고 전당대 출마의 변에 몸소 어떻게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가져가는지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의 지금 핵심 이번 전당대회 키워드는 분열을 막자예요. 분열을 막자. 그래서 네. 지금 1강, 2중, 1약 이렇게 좀 구도가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분열로 갈 수 있다. 3주가 남았는데요. 지금 첫째 주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3주가 돼버리면요. 아마 이 분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당원들이 좀 단열하면서 뭉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원들의 어떤 당심에 따라서 후보들이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